안녕하십니까. 개수가요 공부하고 있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특정이원 방식. 자, 기본 개요만 잠깐 얘기를 할까요? 꼭 이렇게 기본 개요를 얘기하려고 하면 1과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과목을 여러분들이 쫙 지금 2회도까지 읽었다는 분, 제가 메일 보낸 분이 대략 한 45분쯤 됩니다. 2회독. 1회독 읽으셨다는 분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대략 한 1회독 총 약 한 80명 정도. 2회독 지금 했다는 분이 대략 한 45명 정도. 그럼 지금 한 35명 정도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2회독을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다음 다른 분들은 지금 1회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 2회독을 완료했다고 해서 45명 정도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3회독의 방법을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이분들이 3회독을 끝나고 나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1회독만 하셨어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회독이 거진 다 완성되는 분들도 지금 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저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배를 짜다 보면 이렇게 배 틀에다가 놓고 이렇게 실을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쭉 이렇게 C줄이라고 그러죠. C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날줄을 넣고 탁 밀어넣어서 이렇게 조밀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배를 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배를 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도 C줄이 있고 날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런 가닥이 있구나. 그 다음에 대강 저기 함태욱 평가사가 요걸 시킬 거다. 이런 눈치도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 계속 변함없이 읽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보이면 찾아가지고 책에다 자꾸 기록을 하십시오. 1과목에 대해서 요만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해서 지금 3회독 읽고 계신 분이 있는데 3회독 지금 이미 45분 정도가 45명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3회독을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얘기, 저희 손준모 카페에서는 서로 묻고 답하기, 1과목 내가 뭔가 할 얘기가 있다 많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하려고 그래요. 3회독 후의 소감 이런 거. 자, 이제 3회독 후의 소감 코너를 하나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고 싶은 얘기들 한번 기록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1과목 얘기를 한 이유가 1과목은 재해보험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론에 관한 실무를 하는 거예요. 그 이론에 의해서 2과목은 이 이론에 의해서 손해평가를 합니다.
손해평가를 하는데 그 손해평가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손해평가를 위한 이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론에서 받아들인 이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실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실무 쪽에 가까운 겁니다. 실무 쪽에. 지금 계산하고 있는. 자, 1과목에서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론을 제공하는 거예요. 좌우로. 그리고 나면 그 이론에 의해서 손해평가를 이렇게 하자라는 이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평가 이론을 가지고 실무를 하는데 제가 실무를 할 수 있는 이론을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가장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쉽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실무가 쉬워지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과목을 자꾸 읽으시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고요. 읽다 보면 무엇인가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머리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방법이 안 맞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방법이고 제가 그렇게 했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서슴없이 권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자, 이 과목에서도 이제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잠깐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과목에는 항시 이론이 등장하려면, 이게 손해평가를 하려면 이렇게 밭이나 논이 딱 그려지죠. 자, 여기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은 보통 밭이라고 그러죠. 또는 밭 또는 임야. 자, 근데 과수원, 과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과수원 조금은 커야 되죠. 조금은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10,000제곱미터. 제가 예를 드는 건 100 이런 걸 좋아하는데 10,000제곱미터 하면 크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사과를 몇 줄을 심었다고 그랬어요 어제? 800줄. 지금 800줄을 다 그린 거예요. 자, 실제 결과 주스 800줄을 심었습니다. 자, 말라 죽었다. 보상하는 재해로 말라 죽은 나무 고사 주스 30줄. 자, 다음에 미고사 아직 죽지 않은 미고사 주스 20줄. 자, 이번에는 입마름병이나 해가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하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냐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충해죠. 자,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발생한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 거죠. 미보상 주스입니다. 미보상 주스, 입마름병. 이에 의해서 사과나무가 10주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생종이 있어서 한 40주 미리 기수하겠습니다. 기수학 주스 40주. 그래서 요거 몽땅 더해서 빼니까 지금 현재 조사해야 될 조사 대상 주스는 700주였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위험하면서 생각했었던 고사주수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학불능 면적. 이 말이 생각났죠? 어제 딱 하다 보니까 수학불능 면적. 여기 실제 그러면 무슨 말이 생각났어요? 실제 결과주수니까 실제 종합에서는 경작 면적. 수학 불능 면적. 수학할 수 없다.
그럼 고사든 미고사든 여기는 수학불능일 거다. 보상하는 재해로 죽어가거나 죽었거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미보상 면적, 미보상 및 타작물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이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기수학 면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면 여기 이걸 몽땅 다 더해서 빼니까 조사 대상 면적. 한쪽만 공부를 잘해도 다음 것에 이렇게 연관이 잘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로 요 대목 이해가, 이건 종합위험에 쓰던 말이죠. 면적으로. 여기는 나무 주스니까 이렇게 나무로 하는 거예요. 수학 불능이라는 말은 말라 죽었으니까 수학이 불능하겠죠. 그래서 고사 주스, 미고사 주스.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주스니까 수학 불능이겠죠. 이번에 특히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요만큼 맺는 듯 하면서 열매도 다 떨어지고 잎도 다 떨어지면서 죽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남기려 했으나 실패하고 복숭아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왕산을 올라가는 그 길에는 복숭아 나무를 몇 그루 베어냈어요. 얼어 죽은 나무. 자, 보상하는 재해로 죽거나 아직 덜 죽은 나무. 이렇게 수학불능 면적과 비교할 수 있는 고사주스, 미고사주스가 있습니다. 자, 어제는 어디에 했었죠? 사과에 했죠, 사과. 갑자기 복숭아로 가고 나니까 또 이제 복숭아와 사과를 전부 다 섞어서 하냐? 그게 아니고 지금 사과만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위험 방식이니까. 고사주스 얘기하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특정위험 방식은 특정위험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위험 방식에는 품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백군과 청군. 백군 하면 사과와 배. 다음에 청군 그러면 단감과 떫은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단감, 떫은감 그러지 않고 감 이렇게 부릅니다. 감. 예, 단감, 떫은감. 다음에 사과와 배 이렇게 품목이 달라요.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것은 딱 구별해 놓겠다. 청군, 백군으로. 청군, 백군으로 딱 구별해 놓겠다. 이렇게 품목별로 다르다. 또 그 다음에 어제도 쭉 알아봤습니다만 어떻게 하느냐, 뭐 보통 약관, 특별 약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계산하는 방식은 실무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면 생육시기별로 씁니다. 생육시기별 계산을 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품목별. 그래서 백군과 청군으로 딱 나눠놓고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적과 전, 적과 후. 적과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적과 전, 전이면 앞에, 적과 하고 난 다음에는 적과 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적과란 말 그대로 쓸모 있는 알맹이만 하나 남겨놓고 5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열면 큰 것만 남겨 4개를 싹둑 다 따내는 거예요. 속가냈다고 그러죠. 그러면 큰 거 하나만 잘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큰 사과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5개가 열리는데 4개를 따내는 거예요. 속가낸 걸. 이걸 적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열리는 5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과총이라고 그럽니다. 총, 뭉치다. 과일이 한꺼번에 뭉치로 열렸다. 5개가. 그래서 과총. 여기에서 4개를 따내고 하나만 남겼다. 적과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비실비실합니다. 그럼 요 두 번째 거 큰 것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따내죠. 자, 이렇게 속가내기 전, 속가내기 후. 과총 해가지고 네이버에 요즘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5개가 타락 붙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과총 이런 말을 이미지로 딱 찾아보시면 거기에 5개가 쫙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적과 전, 적과 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육시기별 그리고 난 다음에
적과 후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러냐면 수확하기 전까지 이렇게 생육 시기별로 나눠요, 기간을. 그 다음에 수확 전이라고는 안 하겠죠. 이제 수확 개시 시작에서부터 수확 종료까지 이렇게 기간을 나눕니다. 생육 시기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생육 시기별로.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계산을 또 어떻게 하느냐. 품목, 여기다가 또 이렇게 좀 표시를 잘 해놔야지. 품목별. 천군 백군으로 딱 나눠서 계산하고, 여기 생육 시기별로 딱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하기를. 그럼 하나 또 더 나와야죠. 우리는 피해별로 합니다. 재해별. 재해에 의한 피해별. 계산은 문제는 재해로 줘요. 태풍, 강풍, 집중호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우박. 그럼 우박에도 어떻게 하느냐면 우박으로 해서 맞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타박했다. 타박률로 주고, 그 다음에 우박이 이만씩 한 개 우박을 사과 요만한 걸 두드려가지고 탁 때리면 떨어지겠죠. 그럼 낙과 피해다. 이렇게 재해에 의한 피해별로 계산을 해요. 자, 요 말이 또 이렇게 아주 또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재해에 의한 피해별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착과 피해다, 낙과 피해다, 낙엽 피해다, 이렇게 피해별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재해에 의한 피해별.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 한마디로 딱 외워야겠는데, 그렇죠? 재생품. 품생재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잘 안 됐는데 거꾸로 하니까 이게 말이 좀 되네요. 재생품 딱 하니까 특정 위험 방식 계산하는 방법은 재생품이다. 예. 특정 위험 방식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재해에 의한 피해별, 생육 시기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별로, 생육 시기별로, 품목별로 계산한다. 이 머리에 탁 들어와 있으면 이제 품목별 딱 그럼 무슨 말이 생각나요? 천군, 백군. 생육 시기별 그러면 적과 전, 속가내기 얘기했다. 과총 얘기했다. 나는 과총이라고 그래. 과일로 무슨 총 만드나 그랬더니 이렇게 한꺼번에 열리는 거래더라. 거기에 적과를 했다. 적과 전, 적과 후에서 수학 전, 수학 개시에서 수학 종료 시까지. 수학 종료하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재해에 의한 피해별로 계산하더라. 이렇게 해서 재생품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딱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재생품인데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해에 의한 피해별과 생육 시기별에 의한 요것들을 조금씩 이제 섞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대강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거 끝났으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이라는 걸 해가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제 계산하려다 말았던 101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딱 보겠어요.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으로 우박 피해에 의한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시오. 우박이라는 재해를 줬는데 그거에 의해서 피해에 의한 감수 과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별. 네. 자, 피해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보면 계약사항은 보험회사에다 어떻게 계약했다는 거예요. 특정 위험 방식.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특정 위험 방식이에요. 이 제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공부하는데 우리 특정 위험 방식. 자, 특정 위험 방식이 뭐예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중에서 사과 좋습니다. 사과. 백군 쪽이로구나. 자, 그 다음에 가입 특약에 우리 특약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집중호우, 일소, 동상해, 화재, 나무 화재 특약 이런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그 과실에 대해서는 화재는 보통 약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특약, 가을 동상해. 자, 그러면 또 평년 착과수라는 말이 또 아리송하면 평년 수확량 얘기는 들어봤죠? 종합이험 할 때. 그래도 또 안 들어보신 분, 물론 앞에 페이지에 책 읽어보신 분들은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수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보통 평년 수준일 때 달릴 수 있는 숫자, 기대할 수 있는 숫자, 착과라는 말은 나무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니까 재해가 보통 정도일 때 달릴 수 있는 과실의 숫자, 이게 평년 착과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개쯤 달릴 것이다? 10,000개. 10,000개만 달릴 것이다.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기를 8,000개 가입했다면 그냥 보험에 지금 문제상 제가 8,000개 적어 놓은 거고 실은 보험회사에서는 10,000개, 그러면 10,000개 가입하라 그럽니다. 8,000개 그러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10,000개 하시라고 자꾸 해서 10,000개 하죠. 자, 실제 결과주 수, 그 나무는 몇 그루느냐? 그러면 100그루를 합니다. 100주. 자,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박 피해가 왔다니까 삐리리리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우, 우리 과수원에 우박이 많이 내렸네. 어떻게 한디야? 이렇게 딱 그 예산 과수원에서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우 하면서 지금 예산 농협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뛰어가서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박이 어떻게 하느냐면 35% 100개를 세봤더니 35개나 맞았더래요. 자, 그것이 조사 내용에 유가 타박률 조사했던 유가 타박률 35%가 됐습니다. 미보상 감수가 실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는 5,000개라고 그럽니다. 자, 적과라는 말 나왔습니다. 또 적과 후. 이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적과가 여기서 탁 벌어지고 나면 적과 후라고 그랬어요. 적과 후에 착과수, 나무에 달려있는 숫자를 세어보는 걸 적과 후 착과수라고 합니다. 지금 뜨거운 데서 지금 손해평가사 여러분들이 지금 개수기 들고 착착착착착착 세고 계십니다. 왜? 지금 적과가 끝났으니까. 지금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돌아오시면 얼굴색이 지금 완전히 많이 햇빛에 그을려 있어요. 건강미가 넘칩니다. 자, 지금 적과 후 착과수라는 거예요. 자, 평년 착과수, 이것을 계산할 때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 5,000개를 뺍니다. 보통 10,000개쯤 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어보니까 5,000개밖에 안 달렸어요. 그럼 손해가 몇 개 났어요? 5,000개가 났다는 겁니다. 손해라기보다 감수죠. 감수.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감소하다. 수하. 그래서 감수 과실수라고 그럽니다. 자, 수확할 것이 줄어들었다. 과실수가. 자, 그럼 몇 개나 줄어들었습니까? 총 5,000개. 5,000개 중에서 우박에 의해서 손해가 난 것은 몇 프로라고 한다? 35%. 35%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박에 의한 피해로. 35% 그대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계산해 볼까요? 5,000개에다가 곱하기 0.35 35% 하니까 35 15 1,500개에다가 야, 빨리 불러주시지 그랬어요. 네, 1,750개. 한참을 계산하고 있었네. 네, 1,750개입니다. 저렇게 계산기 빨리 찍거나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불러주시면 바로 빨리 가요. 자, 1,750개가 감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감수야? 우박 피해 감수가 실수. 지금 계산한 것은 우박에 의한 재해에 의한 피해별로라고 그랬어요. 우박 피해 감수 과실수.
우박에 의한 피해 감수가 실수는 타박.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타박 두드려만 맞고 꼼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과 많이 팔았어요. 꼼보 사과라고 팔았어요? 보조개 사과라고 팔았어요? 사서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작년에 보조개 사과라고 그래서 반값에 다 처분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참 맛있었다고 그래요. 큰 동그란 사과보다도 이쁜 사과보다도 보조개 사과가 훨씬 맛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박 피해 감수가 실수는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낙과가 아니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맞아서 타박이 생긴, 보조개가 생긴 사과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나 해봤어요. 우박 피해 감수가 실수. 네,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평년에 항시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평년의 제 정도일 때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평년 척과수에서 적과가 딱 끝난 다음에 달려있는 숫자를 세어봤다. 적과 후 나무에 매달려 있다. 착과 수를, 개수를 세어봤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 수를 뺐더니 후자가 빠졌네요. 여기다 후자 하나 써놨어요. 자, 뺐더니 이것이 총 감수 가실수인데 거기서 우박 피해 유가 타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유가 타박률. 문제 이렇게 꼭 줄 거예요. 유가 타박률 몇 퍼센트? 그러면 30%면 30%, 50%면 50% 주는 대로 하면 돼요. 유가 타박률. 유가 타박률을 곱해줬더니 우박 피해 감수가 실수가 되더라. 우리 이거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이게 또 그 문제로군요. 그럼 이게 또 안 풀면 서운할 건데 하나만 풀어주고 만다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예, 그럼 105번으로 가겠습니다. 105번. 자, 다음에 계약상과 조사 내용으로 우박 피해에 의한 감수 가실수를 산정하시오.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를 안 하고 넘어온 게 있군요. 105번을 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거기도 또 그대로 가겠습니다. 특정 위험 방식, 거기 이제 밑에 보니까 상품명, 특정 위험 방식 사과, 가입 특약란에 가을 동상의 특약, 평년 착과수 18,000개, 가입과 실수 15,000개, 실제 결과 주수 200주, 다 이런 거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구분해서 보니까 바라기와 적과전 이 말을 했군요. 바라기와 적과전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적과전, 적과후에서 수학전, 수학개시에서 수학 종료. 생육식이별이라는 말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여기에서 바라기라는 게 뭐예요? 바라기에서 바라는 이게 움트다죠. 움트다. 나무에서 움터가지고 적과하기 전까지 그때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육식이별이라는 말씀을 잠깐 안 드려서 내가 빼먹고 왔다고 그런 거예요. 자, 우박 피해는 언제 한다? 네, 바라기에서 적과전에 하는 얘기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깜빡 안 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제 이대로 또 놓고 105번 계산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평년 착과수 105번 문제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 3, 4번은 푸는 거고, 자, 105번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평년 착과수가 18,000개예요. 18,000개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가 몇 개인가요? 2만 개. 그러면 평년에 달린 숫자보다도 더 달렸으니까 이것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2,000개는 감수 가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유가 타박률이 지금 22%라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보조개 사과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대목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풀어드려야겠네요. 자, 103번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103번. 자, 평년 착과수가 여기 몇 개느냐면 103번. 자, 15,000개. 15,000개에서 적과후 착과수가 10,000개. 그러면 감수가 실수가 5,000개 있죠? 자, 여기가 유가 타박률이 42%래요. 자, 여기 유가 타박률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뭐 이상하게 아까까지만 해도 미보상 비율이 0이었는데 미보상 비율이 10%가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계산하면 이것은 5,000개 곱하기 42% 4, 5, 20 그럼 2,000개일 거고 2, 5, 10 그럼 2,000 밑에다 하면 100이네요. 그쵸? 2,100개 2,100개인데 2,100개를 다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느냐면 미보상 비율이 10%가 있다는 겁니다. 2,100개를 다 인정 못 하니까 보상하지 않겠다. 10%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1-10% 하면 몇 퍼센트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90%. 지금 이거 계산해 본 거예요. 1이 100%니까 10% 빼면 90%. 그래서 요것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박 피해 감수 과실수에는 1 미보상 비율이 있구나. 뭐가 있다고요? 1 미보상 비율이 있구나. 다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 곱해가지고 90%를 1 10%, 즉 90%로 여기를 1 10% 이걸 해줘야겠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00개에다가 90%를 곱해주니까 2, 9, 18 하고 1,890개가 되겠다. 그래서 우박 피해 감수 과실수는 1,890개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집을 보면 답란에 보면 업무 방법서가 바뀌기 전으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답은 예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대로 답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푸시고 만약에 102번, 104번을 푸는데 답이 이상하다. 지금서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102번 문제 푸는 나는 이렇게 풀었다. 푸는 것을 올립니다. 이게 맞냐 궁금하시면 올리면 잘 아는 분들이 그거 맞다 틀리다 이제 이렇게 공부가 될 겁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저도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맞게 푸는지 이건 맞습니다. 틀립니다. 저도 이제 부지런히 할 거예요. 왜? 답이 옛날 것이니까. 지금 업무방법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제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바랍니다.